이번 시간에는 자기 주식과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기 주식의 문제는 자기 주식 취득의 문제가 있을 거고, 그다음 유상 소각, 감자, 그리고 이제 이익 소각 이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자기 주식 취득의 문제는 취득이 무효, 그러니까 상법상의 취득이 무효가 되면은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 문제. 그리고 무효가 되면은 법인세법상의 업무무관 가지금이 되고, 업무무관 가지금이란다는 것은 인정이자가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취득한 주식, 그 자기 주식, 법인세법으로 보면은 자산이죠. 그 자산이 무수익 자산이 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무수익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들어간 이자, 만약에 지급이자가 있다면 지급이자 부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업무무관 가지금과 무수익 자산이 동시에 될 수도 있고, 업무무관 가지금만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유형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소각의 문제는 결국은 이게 이제 의자 배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소각했을 때. 그리고 그것은 이제 불균등 감자에 해당이 이제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가 되고, 이익 소각도 마찬가지예요. 의제 배당하고 불균등 감자의 문제가 되겠는데, 이 자기 주식과 관련해서는 한때 보험회사 직원들이 많이 그 영업을 했었죠. 세금 한 푼 안 내고 자기 주식 취득하고 또 그것을 현금화 시킬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그 한때는 그 시중에서 아주 좀 시끄러웠던 그런 그 사건이라 할까요? 요즘은 좀 잠잠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다시피 세금 안 내고 가져갈 수는 없어요. 세금 안 내고는. 세금 안 내고는 가져갈 수는 없는데, 마치 그게 절세 비법인 양 되는 양, 뭐 일반 그 보험사 직원들은 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의 유수한 그 경제신문에서도 굉장히 많이 그런 것을 기사를 내고 자기들만이 아는 노하우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이제 언론에 많이 그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 순서에 따라서 이제 보도록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자기 취득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 아래에 보는 이 판례는 상법 개정 후 첫 판결입니다. 2011년 4월 14일 이후, 그러니까 상법 개정 후 자기 주식 취득과 관련돼서는 첫 판결입니다.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이 대법원 판결이 앞으로 자기 주식 취득, 그러니까 상법 개정 후에 자기 주식 취득에 관한 어떤 길잡이가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삼양화학공업입니다. 아는 분들은 알 거예요, 그죠? 삼양화학공업. 워낙 많이 알려진 회사니까. 이 회사와 관련된 게인데 이렇습니다. 관련 내용을 보면은 주주 전원에게, 주주 전원 모두에게 회사의 주식 양도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했어요. 근데 주주들 중 한영자, 환양화학공업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한영자만이 이사회에서 정한 양도 신청 기간 내에 주식 양도를 신청하였고, 이 주식 거래를 하면서 마이너스 통장, 그러니까 기업에서 현금이 없으니까 대출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 대출을 받아갖고 자기 주식 취득 대금으로 11억을 지급했다. 그리고 이 사건 주식을 자본 조정으로 회계 처리를 하고, 재무제표상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170억이 있고 또 153억이 있었다. 이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과 아니면 고등법원, 그리고 처분청의 그 이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양화학공업입니다. 삼양화학공업이 자기 주식 취득 전에는 한영자가 159만 9천 주를 갖고 있었죠. 그래서 자기 주식을 취득을 했어요. 자기 주식 취득하니까 그 자기 주식 취득이 10만 주가 됐어요. 10만 주 자기 주식 취득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한영자의 자녀들입니다. 아들입니다. 아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제오빌더하고 삼양컨택은 삼양화학공업의 계열사예요, 계열사. 이 제오빌더라는 회사는 여기 아들 자녀들이 그러니까 100% 소유한 그 법인입니다. 사실상은 법인 형태를 띄었지만 사실 개인이죠, 그죠? 각각 지분을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자기 주식 취득 전하고 이제 취득 후에 이와 같은 형태가 됐습니다. 자기 주식 취득하니까 여기서 지분율이 29%에서 이제 27.77%가 되고, 이런 상태에서
이것은 다음에 보는 것은 자기주식 취득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데 여러분들 한번 이걸 보면서 음미를 해보는 게 좋겠다 해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자, 삼양화학은 이렇게 해서 자기 주식을 취득하고 나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분할을 했어요. 삼양화학 공업. 자기 주식 취득하고 분할을 했어요. 그것도 이제 인적 분할을 이렇게 세 개 법인을 했어요. 다른 시간에 자기 주식 취득이 해서 인적 분할을 했을 때 자기 주식 취득이 어떻게 된다는 걸 그걸 설명을 했죠. 자, 그러면 이 자기 주식 10만 주가 각각 나눠졌겠죠. 이렇게 나눠졌어요. 자, 그리고 나서는 다시 3년 후에 이 분할된 회사, 이 회사가 삼양화학공업에 흡수합병됐어요. 여기서 이제 이 자료를 설명하는 이유는, 자, 기업에서는 이런 자기 주식 취득이든 아니면은 다른 자본 거래든 하면서 이것을 한 사건으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거래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은 여러 가지의 유형을 이렇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것을 왜 그랬는가에 대해서는 여기에서는 구체적인 자료는 없어요. 자료는 없지만은 우리가 이 시간에 다른 여러 그 사례를 보았듯이 이렇게 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라는 건 뭔가 하면은 결국은 이 승계 작업과 관련된 겁니다. 경영권 승계 작업과 관련된 거. 물론 이게 다는 아니지만은 다시 말하면 지배 구조의 어떤 그런 그 변화를 위해서 지배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하는 면도 있지만은 그 중에 상당한 부분은 승계와 관련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 정도로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보도록 하겠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를 보기 전에 이제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죠. 이제 상법상의 자기주식 취득은 어떻게 됐느냐, 이걸 알아야 되겠죠. 이건 반드시 알아야 되겠죠. 상법의 요건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상법의 자기주식 취득이 이제 2011년 4월 14일 이렇게 개정이 됐는데, 이 개정 전하고 개정 후하고 대법원 판례가 완전히 다릅니다. 대법원 판례가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이 상법의 내용도 완전히 달라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다릅니다. 그러면 이제 개정 전하고 개정 후를 보겠는데, 자, 개정 후를 한번 보겠습니다. 개정 후의 자기주식 취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산기, 그러니까 자기주식을 취득을 하는 데 있어서 결산기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순자산이라는 것은 자산 마이너스 부채죠. 그 순자산액에서 상법 462조 1항 각호의 금액을 뺀 금액, 이 각호의 금액을 뺀 금액이라는 것은 이제 각종 준비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순자산액에서 각 준비금을 뺀 금액, 그것을 이제 흔히 이제 배당 가능 이익이라고 합니다. 그 배당 가능 이익. 그러니까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한도가 배당 가능 이익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전 개정 전 상법은 이 자기 주식 취득은 그냥 이렇게 됐어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질 않아요. 그냥 자기 주식 취득은 이렇게 돼 있어요.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 합병할 때, 회사의 권리를 실행할 때, 단주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때, 이때에 한해서만 자기 주식 취득이 돼 있어요. 그런데 현행 상법 개정 후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개정 전하고 이제 완전히 다른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요건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거래소에서 시세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이건 이제 상장 주식이 되겠죠.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할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죠. 대통령.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그럼 대통령령이 뭔가? 자, 대통령령을 보겠습니다. 대통령령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회사가 모든 주주에게 자기 주식 취득이 모든 주주에게 자기 주식 취득에서 통지를 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통지를 해줘야 돼요. 모든 주주가 20명이라면 20명 모두에게 다 통지를 해야 돼. 회사에서 주식을 취득하겠다는 것을 통지를 해야 돼. 그리고 또 그것을 공고를 해야 돼. 이렇게 해서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법에서 이 요건을 지키지 않으면은 이것은 무효가 될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공개매수, 자본시장법에 공개매수하는 방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법상의 자기주식 취득이 개정 후하고 이제 개정 후하고 개정 전에
내용을 비교를 해 보시고, 또 한 가지는 개정 후에는 자, 상법의 자기주식 취득이 있고 또 이 조항이 있어요. 341조고 341조의 2에 뭔가 하면은 자기주식 취득은 어떨 때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떨 때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합병할 때 권리를 실행하기 위해서 취득할 때 단주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매수 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요 항목은 개정 전에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를 제외한 나머지하고 똑같습니다. 나머지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상법의 자기주식 취득에 개정 전은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이 개정 후는 자기주식 취득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고, 또 한 가지는 어떤 목적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을 별도로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 이거를 기억해 주시고요. 상법의 자기주식 처분, 그러니까 자기주식 취득은 앞에서 봤는데, 그러면 상법상의 자기주식 처분은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것을 이제 개정 후와 개정 전을 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개정 후에는 자기주식 처분을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는가 하면은,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서 뭐 이사회가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 처분할 주식의 처분 가액과 납입기일,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 방법. 여기 봐서 뭐 특별한 건 없죠. 근데 개정 전에는 어떻게 된가 하면은, 개정 전에 자기 주식 처분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자기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식 실효의 절차를 밟아야 된다. 그리고 상당한 시기에 그 주식을 처분하거나 그 질권을 처분해야 돼. 상당한 시기에. 여기에서는 자기 주식을 취득하고 나서 처분을 언제 어떻게 하라는 것은 개정 후에는 없어요. 근데 개정 전에는 상당한 시기에, 물론 여기 시기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은 시기에 그것을 처분해야 돼. 처분을 하지 않으면은 그것을 안 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개정 전에 자기 주식 처분하고 개정 후에 자기 주식 처분하고 이런 차이가 되겠습니다. 바로 앞에서 봤던 자기 주식 취득이 개정 후와 개정 전의 다른 점, 그리고 자기 주식의 처분의 개정 후와 개정 전의 다른 점, 바로 이것이 앞번에 봤던 삼양화학공업의 대법원의 그 최종 판결과 관련된 그런 그 상법의 조항이 되겠습니다. 자, 고등법원에서는 여기 이제 삼양화학공업입니다. 삼양화학공업의 고등법원에서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회사는 특정한 목적이 없어도, 그랬어요. 자, 특정한 목적이 없어도 주주 평등의 원칙에 따라 상법이 정하는 절차 방법으로 배당 가능 이익, 자, 앞번에 보셨죠? 순자산 가액에서 각종 준비금을 차감한 금액, 그게 배당 가능 금액입니다. 배당 가능 이익의 범위 내에서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이제 상법 시행령의 가목, 나목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이 가목하고 다목하고 바목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이런 사항을 통지하지 않았다. 삼양화학공업이 자기 주식을 취득할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결론적으로 보면 가목, 다목, 바목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자,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주식 거래는 상법에 따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했어요. 위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배당 가능 이익 범위 내에서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은 단순히 회계장부상 존재하는 배당 가능 이익의 범위 내에서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단순히 숫자상에 존재하는 그런 그 범위 내에서 취득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배당 가능 이익을 재원으로 해서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시 말하면 차익을 해서, 그러니까 회계장부상의 배당 가능 이익이 있는데 이 범위에서 취득했더라고. 회사에서 자금이 없어서 그것을 차입을 해갖고 그런 것으로서 취득할 수 있다는, 그런 것으로 이제 해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여기서 배당 가능 이익이란 것은 이 배당 가능 이익의 이 범위 내에서 그 재원이 있어야 된다는, 회사에 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주식 매수 대금 11억, 이제 한영자죠. 11억 원을 마이너스 통장에서 대출받아 지급한 것이 이제 확인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법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그러니까 고등법원에서는
삼양화학공업에서 자기주식 취득이 무효라고 본 겁니다. 무효라고 보니까 가지금 인정이자 업무무관 가지급이 된 거죠. 그러면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을 내렸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대법원의 최종 그 판결을 보기 전에 고등법원 거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 자기주식 취득과 관련해서 업무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세법을 적용하는데 이제 중요할 것 같아 갖고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서울고등법원이 이랬습니다. 원고의 주주들은 원고의 주주들이라는 것은 삼양화학이죠. 삼양화학공업의 주주들은 모두 대표이사 한영자의 자녀들이다. 그렇죠. 거나 또는 지분 100%를 소유한 회사고 원고 그리고 또 원고의 자회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은 이제 앞에서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한영자와 다 밀접한 관계가 있다. 또 한 가지는 원고가 주주 전원에게 회사의 주식을 양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한 것에 대하여만 한영자만이 양도 신청을 했다. 결국은 이제 원고는 한영자로부터만 자기 주식을 취득했다. 또 다음은 주식을 취득하면서 자금이 없으니까 회사 자금이 없으니까 마이너스 통장에 인출해서 한영자에게 지급함으로써 마이너스 통장을 받았으니까 대출에 대해서 대출 이자가 생겼죠. 그 대출금 이자까지 부담하고 있었다. 그리고 현재까지 이 사건 판결이죠. 이 사건 판결일까지 자기 주식을 매각하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원고는 삼양화학공업은 처음부터 한영자 주식만 취득하려고 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법에 위반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업무무관 가직근무로 과세관청이 처분한 것을 인정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대법원 거를 한번 볼까요? 대법원은 상법에서 배당 가능 이익이라는 것은 순자산액에서 자본금액, 법정 준비금액, 각종 준비금이죠. 순자산액에서 자본금하고 각종 준비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배당 가능 이익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회사가 단기에 그 배당 가능 이익이라는 것은 회사가 단기에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한다. 한도를 의미하는 것이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정한 현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어요. 고등법원하고 다른 견해죠. 그리고 자금을 차입하여 자기 주식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마찬가지라고 얘기죠. 잘못된 것이 아니란 얘기죠. 따라서 상법에서 자기 주식 취득가액의 총액이 배당 가능 이익을 초과하여서 안 된다는 것은 의미할 뿐, 상법의 배당 가능 이익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배당 가능 이익에서 그 한도 내에서 자기 주식을 취득해야 된다는 것도 이것도 상법에 이제 다 나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 의미이지 차익금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기 주식 취득 총액이 배당 가능 이익을 초과하지 않고 그러면 적법한 겁니다. 그리고 회사에 설령 자금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차익금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것 이것은 허용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것이 또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고등법원에서는 상법에 뭐 가목, 나목, 다목이 누락되었다 그랬어요. 이사회에서 결의한 사항의 일부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일부를 누락했습니다. 그죠? 일부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주주들의 공평한 양도 기회가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 부분도 중요해요. 원고가 삼양화학공업이 모든 주주들에게 자기 주식 취득을 통지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모든 주주들에게 자기 주식 취득의 통지를 한 점. 이런 것으로 미루어 보면은 원고가 처음부터 삼양화학공업이 한영자로부터만 주식을 취득하려고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은 무효로 볼 수 없다 그러는데 사실은 한영자로부터만 주식을 취득하려고 했죠. 다만 그것이 상법 개정 후에는 앞에서 봤듯이 상법 개정 전하고 또 개정 후하고 그렇게 분명히 달랐으니까 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이것은 우리가 그 한영자만을 보고 주식을 취득했다고 한다는 그렇게 단정하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죠? 어렵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개정 후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개정 후와 관련된 얘기. 자, 여기서는 이것을 자기 주식 취득을 이제 무수익 자산에 대한 그 내용이 되는데 앞번에 봤던 그 삼양화학공업도 사실 지급이자를 차익
차입금에서 지급이자가 나갔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무수익 자산이 되는데 그 처분청에서는 무수익 자산에 대해서는 다시 말하면 지급이자 송금불산임을 하지 않았던가 봅니다. 근데 이 사건은 무수익 자산으로 보고 이제 그 지급이자 불산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업무 무관 자금으로도 보고 또 거기에서 나간 차입금에 대해서 지급이자 이제 송금불산임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회사의 주주는 대표이사가 그러니까 아버지네. 아버지가 대표이사고 아버지가 지분율이 90%고 아들이 10%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59,000주의 주식 양도 신청을 하였고 아들은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 통지를 했습니다. 통지는. 그리고 주식 취득 대금은 회사에서 그러니까 미처분 잉여금 한도 내에서 주식 취득을 했지만 이제 돈이 없으니까 주식 취득 대금은 60억이나 되네요.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60억은 관계에서 회사에서 20억을 빌려왔고 마이너스 통장에서 6억 원을 빌려왔고 그리고 또 다른 관계회사에서 30억을 차입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290억 있었다. 그러니까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한도 내에서 취득했으니까 이것은 상법에 위반된 건 아니죠. 그리고 현재까지 이 사건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다. 처분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었던 얘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처분청은 그 주식 매매 대금, 다시 말하면 주식 매수 대금이죠. 그거에 대해서 업무무관 대여금으로 보아서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차입을 해왔으니까 이자가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 지급이자를 송금불산이 됐어요. 그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은 바로 무수익 자산이죠. 자기 수익 취득, 그 취득한 자산이 수익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무수익 자산입니다. 이 무수익 자산은 법인세법에서는 어떻습니까? 입금과 송금이죠. 각 3년도 소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입금 송금이죠. 입금 송금. 그런데 거기에서 따른 지급이자 무수익 자산을 취득에 따라서 비용이 발생됐다면은 다시 말하면 뭐 은행 수수료가 나가든 거기에서 담보를 잡혀서 어떤 그런 비용이 나가든 그런 것들은 그 비용은 결국은 이제 송금불산이 하게 되죠. 자, 이것이 이제 이의 신청에서 심사 청구, 심판 청구까지 다 기각했습니다. 심사 청구라는 건 이제 국세청을 말한 거죠. 여기는 일선 세무서, 여기는 바로 이제 국세청으로 갔네요. 그리고 다시 이제 심판 청구까지 기각됐습니다. 고등법원에서는 이제 이 사건은 결국 대법원에 가서 이제 확정이 된 건데 고등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고등법원은 이렇습니다. 원고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지 않더라도 굉장히 중요하죠. 자기 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지 않더라도 자기 주식 취득으로 유통 가능성을 없앰으로써 주식가치가 제고될 수 있고 주주 구성 모두 임원이거나 가족들로 이루어져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3자에게 매각할 가능성이 적고 그렇죠. 비상장 주식에서 자기 주식을 취득해갖고 그것을 3자에게 매각할 가능성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리고 주식 취득 후 현재까지 매각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원고가 어떤 시점에서 조건하에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할 것인지는 경영상의 판단에 해당된다. 경영상 판단이에요. 경영상. 자, 3자에게 매각할 가능성이 적고 그리고 아직까지 주식을 취득 후 현재까지 매각하지 않았다. 이렇게 등등 하는 것은 이것은 경영상의 판단의 문제라 이건 얘기입니다. 그렇고 상법상 자기 주식의 처분 시한을 규정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자, 상법이 그랬죠. 개정 전하고 개정 후하고 달라진 점이 바로 이거라 그랬죠. 개정 전에는 어떻게 됐어요? 상당한 시기에 처분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건 개정 후 사건이니까 개정 후 판결 사건에서 상법상 자기 주식의 처분 시한을 규정하고 있지도 아니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설령 이것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문제될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의 취득이 무수익 자산의 매입에 해당한다고도 단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대여금에 대해 업무무관 대여금도 아니지만은 그 무수익 자산이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는 처분청이 이것을 무수익 자산, 그러니까 자기 주식 취득을 업무무관 취득 대금에 대해서 업무무관 대여금으로 보면서 또 한 가지는 그 취득한 자산이 무수익 자산이라고 보고 봤던가 봅니다. 그렇게 이제 처분을 한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고등법원에서는 이 앞에서 설명한 이런 내용, 이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 자기 주식 취득이 무수익 자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이제 그 고등법원에서 이제 본 겁니다. 그리고 또 원고가 주식 취득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61억 원을 차입했어. 그죠? 차입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에 대한 이자 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나, 자, 대법원, 이건 이 앞번 사건입니다. 이 앞번 사건. 대법원 상법 개정 후 최초의 자기주식 취득과 관련된 판결이 그렇습니다. 61억 원을 차입하고 이에 대해 이자 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나 대법원의 판결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차입금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이 허용되는 이상, 여기에서 이 판결에서는 차입금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이 허용이 된다고 그랬어요. 자기주식 취득이 미처분 이익잉여금 한도 내라면은, 그렇기 때문에 원고 회사가 자금으로 주식 취득 대금을 지급하든지 아니면 차입금으로 주식 취득 대금을 지급하든지 여부는 무수익 자산의 매입과 관련이 없다. 무수익 자산과 관련이 없다고 고등법원에서 판결을 한 것을 대법원에서는 이제 그대로 고등법원의 그 판결 내용을 인용한 그런 그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본 것은 자기 주식 취득이 이제 상법의 개정 전과 개정 후의 내용을 보면서 지금까지는 이제 개정 후와 관련된 내용들이 개정 후와 관련된 내용들. 그러면은 이제 이 다음에 볼 것은 개정 전